하고 있는 전재훈입니다. 오늘은 경제 여건 변화와 은행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이미 2009년 12월 정점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기는 실질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 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업종의 주가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외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여건 변화에 따른 은행업종의 주가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국 은행업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1을 보시면서 과거 미국 은행업종이 경기 선행지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을 보시면은 회색 선은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S&P 500 기준으로 은행업종의 상대 수익률입니다. 이 상대 수익률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은행업종 주가가 전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음을 의미하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특징적인 점은 과거 9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경기 선행지수 하강 국면에서 은행업종 주가는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그 통상적인 직관과는 상당히 상이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대비 상대 주가뿐만이 아니라 절대 주가 자체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차트 1을 보시면 S&P 500 전체 은행업종 그 절대 주가의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대비 상대 주가뿐만이 아니라 상대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절대 주가 자체도 과거 90대 중반 그리고 90대 후반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사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례를 보아도 이런 점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3에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한국 은행업종 지수와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서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은행업종 주가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즉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통상의 직관과는 달리 은행업종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 하락 국면, 즉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국면, 즉 경기 둔화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비은행 업종의 기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 부진이 기업의 부도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업의 부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은행의 크레딧 코스트, 즉 충당금 부담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레딧 코스트가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기 선행지수 하락 국면에서 은행업종의 실적이 비은행 업종의 실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시기, 즉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기에 통상적으로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는 이 배당 투자의 매력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경우에는 은행주가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행주의 배당 투자로서의 매력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와 함께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은행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4에서 최근 한국 은행업종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4에서는 부실 발생과 건전성 개선 추이를 나타내는 두 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 선에서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가 부실 발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체나 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부실 자산에서 정상 자산으로, 부실 여신에서 정상 여신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건전성 개선을 의미하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최근의 특징적인 점은 두 개의 힘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실 발생과 부실에서 정상 개선으로의 건전성 개선의 힘이 거의 균형 상태로 접어들었다. 즉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차트 5를 보시면서 이 해외은행과 비교하면서 임플리케이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5에서는 러시아 대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스베르방크의 부실 여신 비율과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커버리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충당금 커버리지는 부실 여신에 대비해서 쌓여있는 지금 현재 쌓여있는 충당금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충당금 커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실 여신 대비해서 충당금이 넉넉하게 쌓여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NPL 비율이 스베르방크의 NPL 비율이 거의 8%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커버리지는 100%에 불과합니다. 즉 신용 위험이 아직까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도 상당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레딧 사이클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베르방크와 같은 이 개도국가은행 부실 여신 비율이 8%까지 치솟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의 한국 전체 은행업종의 부실 여신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실 여신 대비 충당금 설정 비율도 140%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은행업종의 실적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6에서는 한국 은행업종의 크레딧 코스트 추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실 여신이 급증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크레딧 코스트입니다. 즉 충당금 부담입니다. 차트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4분기, 2009년 4분기 때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1분기 이후에 상당히 강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 발생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고, 부실 여신에서 정상 여신으로 개선되는 그 힘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은행업종의 충당금 부담은 강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부담 감소로 2010년 국내 은행업종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70%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경기 둔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2010년도 국내 은행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KB투자증권에서는 은행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탑픽, 즉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을 제시합니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크레딧 코스트 하향 안정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타행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